형님들, 아직도 일단 1억부터 모으고 나서 투자해야지.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정신 차려. 그건 우리 할아버지 세대 이야기야. 지금 2026년 물가는 로켓 타고 우주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월급만 파먹고 살래? 오늘 돈독이가 가져온 나노 투자, 이런 단위로 자산을 쪼개서 사는 이 방식이 형님들한테 구명보트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침몰하는 타이타닉이 될 수도 있어. 오늘 잔인한 실패 사례들까지 낱낱이 공개할 테니까 딱 집중해. 2026년 1월 15일 국회에서 토큰증권 법안이라는 게 통과됐어. 토큰증권이라는 건 실제 자산이나 수익을 받을 권리를 블록체인 토큰 형태로 쪼개서 발행한 법적으로 인정된 증권이야. 어려운 말 같지? 쉽게 말하면 빌딩, 미술품, 음악 저작권 같은 비싼 자산들을 아주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드디어 마련된 거야. 대표적인 실물 자산은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음악, 콘텐츠, 한우, 와인, 위스키, 금,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 설비 등이 있어. 원래 통째로는 비싸서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토큰 증권은 이걸 10,000원, 1,000원 단위로 쪼개서 투자 가능하게 만든 거야. 토큰이라고 하니까 코인이랑 뭐가 다른가 궁금하지? 코인은 실체나 수익 권리 없이 기대감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자산이고, 토큰 증권은 실제 자산이나 수익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는 증권이야. 그동안 이거 불법 아니야? 하면서 그레이존에 있던 조각 투자들이 이제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인정받게 된 거지. 전문가들은 이 시장이 2030년까지 무려 367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근데 형님들, 여기서 중요한 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법 시행은 2027년 1월부터거든. 지금은 준비 단계야. 그리고 제도권 편입이 수익을 보장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야. 그냥 규제와 보호를 받는 투자 상품이 됐다는 거지. 손실은 오롯이 형님들 몫이라고. 토큰 증권은 자산이 있어도 거래 상대가 없으면 팔 수 없고, 플랫폼 수익 구조에 문제가 생기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해.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줄게. 첫 번째, 음악 저작권. 뮤직하우 같은 플랫폼에서 노래의 저작권 지분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어. 2025년 3월 기준으로 음악 저작권 지수 MCPI가 연간 6.25% 수익률을 기록했다고는 하는데, 형님들, 이건 지수야. 개별 곡은 완전 천차만별이라고. 저작권료 배당 수익률이 평균 7, 8%라는 데이터도 있긴 한데 여기엔 함정이 있어. 뒤에서 실패 사례 알려줄게. 두 번째, 미술품 조각 투자. 트레저러, 아트앤가이드 같은 플랫폼에서 명화나 고가 미술품을 쪼개서 소유할 수 있지. 근데 미술품은 황금성이 진짜 문제야. 그림이 팔려야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인데 언제 팔릴지는 아무도 몰라. 세 번째, 한우 조각 투자. 뱅카우라는 플랫폼에서 송아지 지분을 사서 2년간 키운 뒤 경매로 팔아서 수익 나누는 거야. 기대 수익률 19.7%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한우 시장 경기에 따라 수익률이 5에서 7%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어떤 건 0.2%밖에 안 나왔어. 네 번째, AI 로보 어드바이저. 핀트, 카카오페이 같은 앱에서 AI가 알아서 잔돈 모아서 투자해주는 거야. 일부 알고리즘은 코스피 수익률을 웃돌기도 하지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야. 자, 이제부터 진짜 무서운 이야기 시작한다. 음악 저작권 투자의 현실을 보여줄게. 2022년 한 형님이 당시 핫했던 걸그룹 노래 저작권을 주당 10만 원에 낙찰받았어. 매달 저작권료 몇천 원씩이라도 들어올 줄 알았는데 활동이 뜸해지니까 월 저작권료가 100원 단위로 떨어졌어. 더 큰 문제는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결국 눈물을 머금고 주당 3만 원에 손절하려고 내놨는데 그마저도 안 팔려서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70%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신곡은 발매 직후 저작권료가 가장 높고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 근데 뮤직하우는 그 최고점 데이터를 연환산해서 고수익률로 포장해서 판 거야. 역주행하면 대박이 하는데 형님들 살면서 역주행하는 곡 몇 개나 봤어? 브레이브걸스 롤링 같은 건 복권 당첨 확률이야. 실패 사례 두 번째야. 거장의 그림을 10,000원에 산다? 멋져 보이지. 하지만 여기엔 황금성이라는 무서운 덫이 있어. 한 형님이 유명 화가의 작품에 500만 원을 조각 투자했어. 플랫폼에서는 나중에 이 그림이 경매에서 팔리면 수익을 나눠줄게라고 했지. 근데 3년이 지나도 그림이 안 팔려. 급전이 필요해서 내 조각 지분을 팔려고 보니 거래소에 매수 대기자가 단 한 명도 없어. 결국 내 돈 500만 원은 그림 뒤에 꽁꽁 묶여버린 거야. 미술품은 주식처럼 오늘 팔아서 내일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아냐? 플랫폼이 문이라도 닫는 날엔 그 그림 조각은 그냥 디지털 휴지 조각 되는 거야.
법이 개정돼서 투자금을 별도로 보관하긴 하지만 플랫폼이 없으면 지분을 팔 곳도 없다는 게 문제야. 실패 사례 세 번째, AI가 알아서 한다며. AI가 초 단위로 분석해서 수익 내줄 것 같지? 천만에. 일부 로보어드바이저는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핀트의 경우 특정 알고리즘이 코스피 200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지. 하지만 모든 알고리즘이 다 그런 건 아니야. 로보어드바이저의 특징이 뭐냐면 하락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대신 상승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거야. 2023년 데이터를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0.75%, 24.77% 올랐을 때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평균 수익률은 3.99에서 6.56%에 그쳤어. AI도 결국 과거 데이터를 먹고 살거든. 예상치 못한 전쟁이나 경제 위기가 오면 AI도 형님들처럼 당황해서 헛발질한다고. 실패 사례 네 번째, 소고기 먹으려다 소 키우는 값만 냈어. 송아지 키워서 팔면 돈 될 것 같지? 농가 상황은 형님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 뱅카우로 송아지 지분을 싼 형님들 이야기야. 광고에서는 기대 수익률 19.7%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2024년 데이터를 보면 1월에 매각한 소는 24% 수익률을 냈지만 3월에서 7월 매각건은 5에서 7%대에 그쳤어. 9월에 매각한 95마리 소의 수익률은 0.2%밖에 안 됐어. 왜? 소고기 값이 폭락하고 사료값은 폭등했거든. 소 판돈에서 플랫폼 수수료 떼고 사육비 정산하고 나니까 수익률이 거의 없는 거지. 2년 동안 마음 졸인 거 생각하면 은행 예금보다 못한 거야. 게다가 폐사 위험도 있어. 국내 한우 생애조 기간 폐사율이 2022년 기준 약 2.2%야. 보험 처리된다고는 하지만 불안하긴 마찬가지지. 자, 형님들. 이 사례들 듣고 나니까 어때? 에이, 안 해. 소리 나오지? 근데 돈독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서워서 도망쳐야 하는 게 아니야. 리스크를 정확히 알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거야. 나노 투자의 진짜 장점은 딱 하나야. 아주 적은 돈으로 실패해 볼 수 있다는 거. 1억 넣고 마이너스 70% 맞으면 한강 가야 하지만 10,000원 넣고 마이너스 70% 맞으면 음악 투자는 이렇게 위험하구나 하고 비싼 커피 한 잔 마신 셈 치고 배울 수 있잖아. 그 경험이 나중에 형님들이 1억을 굴릴 때 기둥이 되는 거야. 돈그릇을 키우려면 소액으로 많은 경험을 해봐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큰 돈으로 크게 잃게 되거든. 돈독이의 나노 투자 생존 가이드 5가지. 첫 번째 원칙, 여유 자금의 5% 미만만 투자해라. 없어도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돈으로만 해. 나노 투자는 몰빵이 아니라 경험과 분산을 위한 거야. 두 번째 원칙, 수수료 계산기 돌려봐라. 100원 멀어서 수수료 50원 떼이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기부야. 작은 수익에서 세금 떼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 세 번째 원칙, 플랫폼 신뢰도를 확인해라. 토큰 증권 법안 통과됐다고 다 믿지 마. 역사가 오래되고 제대로 된 신탁사, 증권사와 연계된 곳인지 꼭 확인해. 키움증권, NH농협은행, 신한투자증권 같은 곳과 협력하는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네 번째 원칙, 황금성을 체크해라. 내가 급전이 필요할 때 이 투자를 현금화할 수 있어? 미술품이나 한우처럼 만기가 있는 건 그때까지 돈이 묶인다는 거야. 음악 저작권도 거래량이 없으면 못 팔아. 다섯 번째 원칙, 신곡 신상품은 피해라. 뮤직하우의 신곡 사례처럼 발매 초기 데이터로 수익률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 최소 2, 3년 지나서 저작권료가 안정화된 곡에 투자하는 게 안전해. 그럼 뭘 해야 하냐고? 돈독이가 추천하는 건 이거야. 핀트나 카카오페이 같은 앱으로 카드 결제 후 남은 잔돈을 자동으로 분산 투자해. 큰돈 벌 생각보다 투자의 습관을 기르는 용도로 써. 일부 알고리즘은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이건 자녀들에게 어린 나이부터 투자 경험을 키워주는데도 딱 좋아. 해외 주식 소액 투자, 미니스탁 같은 걸로 비싼 엔비디아 주식을 1,000원어치씩 사보는 건 좋은 공부야. 나도 이제 나스닥 주주하는 마음가짐이 생기면 경제 기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 부동산 조각 투자, 나도 강남 건물 좋아하는 꿈, 커피 한 잔 값으로 시작할 수 있어. 니츠 주식을 사거나 카사, 소유 같은 앱을 활용하면 빌딩의 지분을 조금씩 살 수 있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을 받아보면 투자의 재미가 확 살아날 거야. 개인 투자용 국채 안전한 거 찾는 형님들은 이것도 하나의 선택지야. 정부가 발행하는 거라 다른 조각 투자보다는 훨씬 믿을만해. 위스키, 소, 탄소 배출권 같은 건 아직 대세라고 하기엔 검증이 더 필요한 실험적인 투자야. 남들이 한다니까 나도 하지 말고 이 자산을 잘 알고 없어도 되는 돈으로 공부하겠다는 마음일 때만 발을 담가봐. 형님들, 세상이 바뀌었어.
1원으로 시작하는 나노 투자가 가능해진 건 분명 기회야. 하지만 그 이면엔 원금 손실과 플랫폼 리스크라는 무서운 칼날이 숨어 있어. 돈독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 하면 부자 된다가 아냐? 세상이 이렇게 쪼개지고 있으니 눈 감고 있지 마라. 대신 눈 똑바로 뜨고 리스크를 바라는 거지. 투자의 핵심은 딱 3가지야. 모르는데 돈 넣지 말고 없어도 되는 돈으로만 하고 수수료 꼼꼼히 따져라. 세상이 잔인하게 변해도 공부하는 형님들은 살아남아. 1원으로 시작하는 오늘이 형님들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안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랄게. 나 돈독이는 공포심 조장해서 패닉에 빠지게 하는 유튜버 아니야. 진짜 검증된 팩트만 가지고 같이 부자 되려고 하는 거니까 나 믿고 따라와. 안녕 형님들.